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레몬물을 한 잔 마시며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TV나 인터넷에서 레몬물이 신장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 그 한 잔의 레몬물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이 망가지면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환자 한 분이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셨죠. 저는 이승호, 85세의 의사이자 50년 가까이 신장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저는 신장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신장을 10년 더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기적의 음료 3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망치는 음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약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음료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몇 년 전 62세의 박영철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늘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를 꿈꾸셨지만 늘 피곤하고 옆구리가 욱신거려 집에만 계셨어요. 어느 날 TV에서 레몬물이 신장 해독에 최고라는 광고를 보고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드셨죠.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며 희망에 차 계셨어요. 하지만 몇 달 뒤 갑작스럽게 옆구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신장에 작은 결석이 생긴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을 챙기려던 게 오히려 제 몸을 망쳤다고요? 그 순간 저는 신장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조용한 영웅이에요. 매일 피를 걸러주고 독소를 내보내죠. 하지만 잘못된 음료를 마시면 이 소중한 장기가 망가지고 결국 혈액투석이란 힘든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료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돈 한 푼 들지 않아요. 그리고 신장을 망치는 3가지 음료를 피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결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결을 하나씩 나눠볼까요?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음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이 신장에 좋은 건 아니에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신장 건강의 핵심이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 여러분께 신장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물 마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약도 비싼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 집안 소파에만 앉아 계셨죠. 선생님, 나이 들면서 다리가 이렇게 붓는 게 당연한 건가요? 라고 물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약해져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 바로 올바른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넘쳐서 손주들과 산책도 다녀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잃었던 미소가 돌아왔죠.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물은 어떤 걸까요? 좋은 물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천연 미네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된 물을 선택하세요. 이 미네랄들은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데 꼭 필요한 도움이에요. 둘째, 약한 알칼리성 물,
그러니까 pH 7.35에서 7.45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산성이거나 강한 알칼리성 물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셋째,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와 신장에 부담을 주니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은 신장 혈류를 15% 더 원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 대신 주전자에 살짝 데운 물을 드셔보세요. 몸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간단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체중 1kg 하루 30ml의 물을 마셔야 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벌벌컥 마시면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2시간 간격으로 소량씩 한 번에 200ml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3번의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둘째, 식사 후 30분 뒤 한 잔. 셋째, 잠들기 전 한 잔. 이 3번이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랍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올바른 수분 섭취를 한 사람은 신장 기능이 20% 개선됐다고 해요. 김순자 할머니도 하루 1.5리터의 따뜻한 물을 이 방식으로 마시며 다리 부종이 줄고 아침마다 기운이 넘치게 되셨어요. 이 방법을 처음 들으면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기예요.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다리가 붓고 피로가 쌓이죠. 하지만 올바른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지고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김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내 신장이 깨끗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3일만 실천해 보세요. 3일 뒤 몸이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지금 마시는 물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물 다음으로 신장에 놀라운 도움을 주는 두 번째 음료, 결명자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두 번째 비밀 음료를 소개할게요. 바로 결명자차입니다. 이 음료는 신장 건강의 숨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리가 퉁퉁 붓거나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결명자차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신장에 좋은 친구랍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이 간단한 비법,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제 환자 중 68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 할머니는 늘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밤이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잔뇨 증상 때문에 화장실을 몇 번씩 다녀오셨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죠. 검사해보니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약 대신 결명자차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 잠도 푹 자요. 그 미소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그렇다면 결명자차가 왜 신장에 이렇게 좋은 걸까요? 결명자차에는 에모딘, 안트라키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이 성분들은 신장에 쌓인 독소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결명자차는 가벼운 이뇨 효과가 있어 다리 부종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카페인이 없어서 노인분들께 특히 안전하죠.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혈압 조절을 돕는 보너스 효과가 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명자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은 신장 혈류가 15% 더 원활해졌다고 해요. 이건 신장이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약 없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명자차를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결명자 1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0-12분 더 우려내면 됩니다. 색깔이 진한 황금빛으로 변하면 완성이에요. 하루 2-3잔 점심과 저녁 시간에 마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결명자는 동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부담 없고 한번 사두면 꽤 오래 쓸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명자차 한 잔은 신장을 위한 따뜻한 선물이에요. 이정숙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신장 건강을 되찾으셨죠. 여러분, 결명자차를 마시는 걸 처음엔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결명자차는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다리 부종을 줄이고 심지어 잠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음료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점심 결명자차 한 잔을 끓여보세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결명자를 넣으면서 내 신장이 깨끗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몸이 감사 인사를 보내는 느낌이 들 거예요. 3일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결명자차를 드셔본 적 있나요? 첫 잔을 마신 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결명자차를 더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결명자차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즐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결명자차는 신장 건강의 숨은 보석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마시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무겁거나 몸이 좀 부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결명자차를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이 신장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오늘 이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제 환자 중 70세 최영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아버지는 당뇨병 때문에 신장 건강이 걱정이었어요. 매일 혈당약을 먹어도 다리가 붓고 피로가 쌓여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었죠. 선생님, 당뇨 때문에 신장까지 망가지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저는 결명자차를 추천하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결명자차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다리 부종도 줄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이 나아질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죠. 그렇다면 결명자차를 더 효과적으로 마시는 비법은 뭘까요? 먼저 적당한 양이 중요해요. 결명자차는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2-4잔이 딱 적당합니다. 한 잔은 200cc, 250ml 정도로 점심과 저녁 시간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꼭 따뜻하게 드세요. 차가운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따뜻한 결명자차는 신장 혈류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결명자차를 마신 사람은 신장염증이 25% 줄었다고 해요. 이건 약 없이도 신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차 대신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그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 정말 좋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은 결명자차에 약간의 꿀을 추가하는 거예요. 꿀 한 티스푼을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져 신장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세요. 스테비아는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단맛을 더해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요. 결명자차의 꿀 한 스푼은 신장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최영희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따라 따뜻한 결명자차에 스테비아를 넣어 마시며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결명자차는 구하기도 정말 쉬워요. 동네 마트나 약국에 가시면 결명자를 쉽게 찾을 수 있죠. 한 봉지 사두면 몇 달은 거뜬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가격도 부담 없어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아요. 물 리터에 결명자 1스푼을 넣고 끓인 뒤 약불에서 10덥 12분 우려내면 황금빛 차가 완성됩니다. 이 차를 유리컵에 담아 따뜻하게 마시면서 신장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느낌 정말 특별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결명자차의 맛이 낯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 환자들에게 추천할 때 그런 반응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8주 동안 꾸준히 결명자차를 마신 사람들은 신장염증이 25%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작은 습관의 힘을 믿게 되실 거예요. 최영희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결명자차 한 잔을 끓여보세요. 주전자에서 나는 따뜻한 김과 함께 내 신장이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 부드러운 맛과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3일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결명자차를 어떤 식으로 즐기고 싶으신가요? 꿀을 넣을 건지 스테비아를 넣을 건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신장에 또 다른 도움을 주는 세 번째 음료, 볶은 검은 콩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세 번째 음료, 볶은 검은 콩물을 소개할게요. 이 음료는 신장 건강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무릎이 뻐근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볶은 검은 콩물이 신장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이 간단한 음료 하나로 여러분의 신장이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약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비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중 76세 윤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중등도 신부전으로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 아침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버거웠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고 싶어도 통증과 피로 때문에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신장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불안과 체념이 가득했어요. 저는 약 대신 볶은 검은 콩물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무릎이 덜 아파요. 혈압도 안정되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웃으며 공원을 거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볶은 검은 콩물이 왜 이렇게 신장에 좋은 걸까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이 성분은 신장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신장 혈관을 튼튼하게 보호해줍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죠. 당뇨 합병증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검은 콩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또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볶은 검은 콩물을 꾸준히 마신 사람은 신장염증이 30%나 줄었다고 해요. 약 없이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검은 콩물 한 잔은 신장을 위한 따뜻한 포옹이에요. 검은 콩물을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검은 콩 50g을 약불에 57분 정도 볶아주세요.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딱 적당한 때입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볶은 검은 콩을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물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면 완성이에요. 하루 2-3컵, 200ml 정도씩 마시면 적당합니다. 아침과 점심시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남은 검은 콩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되 24시간 안에 드셔야 신선한 상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중증 신부전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간단한 음료가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검은 콩물을 만드는 게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저도 처음 환자들에게 추천할 때 그런 반응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윤상민 할아버지처럼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신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까지 줄어들었죠.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제 환자들의 미소를 보면 그 효과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검은 콩물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팬에 검은 콩을 볶으면서 나는 고소한 향을 맡아보세요. 그 따뜻한 검은 콩물을 한 모금 마시며 내 심장이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느낌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3일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더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검은 콩물을 어떻게 만들어 보실 건가요? 오늘 첫 잔을 마신 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검은 콩물을 더 효과적으로 즐기는 추가 팁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볶은 검은 콩물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즐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물은 신장 건강의 비밀 병기지만 몇 가지 간단한 팁을 더하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거나 다리가 뻐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신장이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검은 콩물을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이 신장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이 간단한 비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중 71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많이 절망하셨어요. 당뇨병 때문에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했고 매일 피로에 시달리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신장이 나빠졌다는데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싶어도 몸이 무거워 집 안에서만 지내셨어요.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볶은 검은 콩물을 추천하며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요즘 아침이 기다려져요.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도 줄었어요. 손주들과 시장도 다녀왔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니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그렇다면 검은 콩물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비법은 뭘까요? 먼저 검은 콩을 볶는 과정이 중요해요. 검은 콩 50g을 약불에서 5서 7분 정도 볶아주세요. 팬에서 고소한 향이 살짝 올라오면 딱 적당한 때입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물에 넣어주세요. 물 리터에 볶은 검은 콩을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우려내면 짙은 갈색의 맛있는 검은 콩물이 완성됩니다. 하루 2컵, 200ml 정도씩 마시는 게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점심 식사 후 한 잔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마신 검은 콩물은 혈당 안정 효과를 20% 높이고 심장염증을 30% 줄인다고 해요. 약 없이도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루 2-3컵이 적당합니다. 또 중증 신부전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검은 콩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경우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검은 콩물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음료입니다. 남은 검은 콩물은 냉장고에 보관하되 24시간 안에 드셔야 신선한 상태로 즐길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검은 콩물 한 잔은 신장을 위한 따뜻한 선물이자 몸 전체에 활력을 주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검은 콩물을 처음 만들어 보면 약간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정미경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3주 정도 꾸준히 마신 뒤 할머니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혈당과 혈압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지만 제 환자들의 미소와 활기찬 모습이 이 방법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검은 콩물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팬에서 나는 고소한 검은 콩 향을 맡으며 내 심장이 깨끗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검은 콩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온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3일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아침이 더 상쾌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검은 콩물을 어떻게 즐겨보실 건가요? 첫 잔을 마신 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음료를 모두 알아봤으니 반대로 신장을 망치는 음료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음료들을 알아봤으니 반대로 신장을 망칠 수 있는 음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료는 바로 레몬물과 식초 같은 산성 음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레몬물을 한 잔 마시며 이제 내 몸이 깨끗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TV나 인터넷에서 레몬물이 해독의 최고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산성 음료들이 심장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잘못된 음료 선택이 심장 건강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봐왔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 그 위험과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변화로 신장을 지킬 수 있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최수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고 싶어 TV에서 레몬물이 신장 해독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공원에서 산책하며 활기찬 노년을 꿈꾸셨죠. 하지만 6개월 뒤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신장 결석과 위궤양 증상이 발견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병을 얻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순간 할머니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저는 신장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최할머니는 결국 약과 식습관 조절로 회복하셨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어요. 왜 레몬물과 식초가 신장에 해로울까요? 레몬물과 식초는 pH 2-3으로 매우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이 강한 산성은 신장과 위 정막을 자극하고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물을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 해독이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신장 결석 위험이 40%나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와 신장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레몬물은 신장을 위한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는 불청객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레몬물이나 식초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마시고 싶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됩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아요. 둘째, 물에 10배 정도 희석해서 소량만 드세요. 예를 들어 레몬즙 1스푼에 물 200ml를 섞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위와 신장의 자극이 덜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레몬물 대신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이나 결명자차를 선택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최수영 할머니도 레몬물을 따뜻한 물로 바꾼 뒤 신장 건강이 안정됐고 다시 손주들과 시장에서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 처음엔 레몬물이 정말 나쁠까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신장결석이나 위궤양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됐지만 제 환자들의 경험을 보면 그 위험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여과기예요. 잘못된 음료로 그 여과기를 망가뜨리지 말고 현명한 선택으로 지켜주세요. 오늘 아침 공복에 마시던 레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내 신장이 편안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드러운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3일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료를 마시고 계신가요? 레몬물을 드시던 분이라면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건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산성 음료를 더 안전하게 다루는 추가 팁을 알아볼까요? 자, 이제 레몬물과 식초 같은 산성 음료를 안전하게 피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대안을 통해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레몬물이나 식초물을 마시며 이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잘못된 음료 선택이 신장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대체하는 방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확인했어요. 이 간단한 비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김동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아버지는 건강을 챙기고 싶어 매일 아침 식초물을 마셨어요. 인터넷에서 식초가 해독에 좋다는 글을 보고 시작하셨죠.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으셨지만 피로와 다리 부종이 점점 심해졌어요. 선생님, 식초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왜 몸이 더 무거워질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었어요.
저는 식초물 대신 결명자차를 추천드렸고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몸이 가벼워졌어요. 소변도 맑아지고 다리도 덜 붓네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그렇다면 산성음료를 피하는 실용적인 대안은 뭘까요? 첫째, 산성음료를 마셔야 한다면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마시는 레몬물이나 식초물은 위 점막과 신장을 자극해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반드시 물에 10배 정도 희석해서 소량만 드세요. 예를 들어 레몬즙이나 식초 1스푼에 물 200ml를 섞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세요. 차가운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따뜻한 물은 위와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성음료를 중성음료로 바꾸면 신장 부담이 35%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물이나 식초, 대신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이나 결명자차로 바꾸는 거예요. 김동현 할아버지도 식초물을 결명자차로 바꾼 뒤 신장염증이 줄고 소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이 대안을 처음 들으면 정말 레몬물이나 식초를 끊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여과기예요. 잘못된 음료로 그 여과기를 망가뜨리면 결국 신장 결석이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김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명자차는 만들기도 쉽고 신장에 부담 없이 독소를 씻어내줍니다. 게다가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은 몸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신장을 위한 음료는 부드럽고 따뜻해야 해요. 결명자차 한 잔은 신장에게 보내는 따뜻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시작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오늘 점심 레몬물이나 식초물 대신 결명자차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주전자에 결명자를 넣고 끓이는 동안 그 황금빛 차가 신장을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내 신장이 편안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3일만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다리 부종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선택하실 건가요? 레몬물을 결명자차로 바꿔볼 계획인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음료, 시중 과일 주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신장을 망칠 수 있는 두 번째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포도 주스를 마시며 이건 비타민이 많아서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주스는 건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답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시중 과일 주스가 신장 건강을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뼈저리게 확인했어요. 오늘 이 파트에서 그 위험과 이를 피하는 간단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변화로 신장을 지킬 수 있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영미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마셨어요. 주스는 비타민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믿고 시작하셨죠. 손주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으셨지만 점점 피로가 쌓이고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선생님, 주스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질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검사해보니 신부전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원인은 바로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과다한 과단이었죠. 할머니의 얼굴엔 실망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주스를 생과일로 바꾸는 방법을 추천드렸고
3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몸이 가벼워졌어요. 심장 기능도 안정됐고 손주들과 자전거도 탔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왜 시중 과일 주스가 신장에 해로울까요? 시중 주스는 과당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요. 과당은 간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 요산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나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당 때문에 신장합병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심부전 위험이 30%나 높아진다고 해요. 게다가 시중 주스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추가된 경우가 많아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과일 주스는 건강의 친구가 아니라 심장을 괴롭히는 불청객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일 주스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훨씬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생과일을 직접 먹는 거예요. 사과 한 알, 오렌지 반쪽 또는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면 과당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생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도 돕고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4개의 과당이 농축되어 있지만 오렌지 반쪽을 먹으면 적당한 양만 섭취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생과일로 바꾼 사람은 신장 부담이 25% 줄어든다고 해요. 이영미 할머니도 주스를 생과일로 바꾼 뒤 신장 기능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들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 한 조각을 아침에 즐기신답니다. 여러분, 처음엔 과일 주스가 정말 나쁠까?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여과기예요. 과다한 과당으로 그 여과기를 망가뜨리면 신장 결석이나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이영미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생과일은 맛도 좋고 신장에도 훨씬 친절하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신장을 위한 최고의 디저트는 과일 주스가 아니라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에요. 오늘 아침 과일 주스 대신 사과 한 알이나 오렌지 반쪽을 준비해보세요. 과일을 한 입에 어물며 내 심장이 편안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큼한 맛과 함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3일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피로가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주스를 생과일로 바꿔볼 계획인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신장을 망치는 마지막 음료, RO 정수기 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이제 신장을 망칠 수 있는 마지막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RO 정수기 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RO 정수기가 있으시죠? 깨끗한 물이니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RO 정수기 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RO 물이 신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확인했어요. 오늘 이 파트에서 그 위험과 이를 피하는 간단한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변화로 심장과 뼈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답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아버지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 2리터씩 RO 정수기 물을 마셨어요.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믿으셨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으셨지만 점점 피로가 쌓이고 뼈가 약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물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질까요? 라며 놀라움과 혼란을 담아 물으셨어요. 검사해보니 심부전이 악화되고 골다공증까지 진행되고 있었어요. 원인은 바로 RO 정수기 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로물 대신 광천수를 추천드렸고 3개월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몸이 가벼워졌어요. 뼈도 튼튼해진 느낌이고 신장도 좋아졌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활기차게 산책하고 계십니다. 왜 RO 정수기 물이 신장에 해로울까요? RO 정수기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지만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해요. 신장은 이 미네랄이 필요해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장이 뼈와 근육에서 칼슘을 끌어오려고 하죠. 이 과정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연구에 따르면 RO물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신장 부담이 25% 높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뼈 건강과 신장 건강이 연결되어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RO 물은 깨끗할지 몰라도 신장과 뼈에는 빈 접시를 주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RO 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첫째, 미네랄 보존형 정수기를 사용하세요. 요즘은 미네랄을 남겨두는 필터가 있는 정수기가 많아요. 둘째, 끓여 식힌 물을 드셔보세요. 수돗물을 끓였다가 식히면 불순물이 줄어들고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광천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광천수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장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이 포함된 물을 마신 사람은 신장 기능이 20% 개선되고 뼈 건강도 좋아졌다고 해요. 박민수 할아버지도 RO 물을 광천수로 바꾼 뒤 신장 기능과 뼈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여러분, 처음엔 RO 물이 정말 나쁜가?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신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여과기예요. 미네랄이 없는 물로 그 여과기를 괴롭히면 신부전이나 골다공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박민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광천수나 끓여 식힌 물은 구하기도 쉽고 신장에 부담 없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신장을 위한 물은 미네랄이 있는 따뜻한 친구여야 해요. 오늘 집에서 사용하는 물을 점검해 보세요. RO 정수기를 쓰고 있다면 광천수나 끓여 식힌 물로 바꿔보세요. 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한 모금 마시며 내 신장과 뼈가 튼튼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3일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RO 물을 다른 물로 바꿔볼 계획인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신장을 지키는 음료와 피해야 할 음료를 모두 알아봤으니 이 모든 비법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을 지키는 3가지 기적의 음료, 올바른 물, 결명자차, 볶은 검은 콩물와 신장을 해칠 수 있는 3가지 음료, 레몬물, 시중 과일 주스, RO 정수기물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이 간단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아니 그 이상 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저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약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이 매일 마시는 음료를 조금만 바꾸면 신장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4세 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정 할머니는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었지만 몸이 무거워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건강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며 희망 없는 눈빛으로 물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오늘 소개한 3가지 음료를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3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다리가 안 붓고 밤에도 푹 자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까르르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정할머니처럼 이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건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 문이나 거울에 작은 메모를 붙여보세요. 월요일은 따뜻한 물, 수요일은 결명자차, 금요일은 검은 콩물이라고 적으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죠.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방법들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 한 잔이 신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2주 뒤 달라진 몸과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로운 음료 습관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레몬물 대신 결명자차를 마셔볼게요. 라거나 검은 콩물을 만들어 봤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소중한 지혜를 가족, 친구, 이웃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